네, 안녕하세요. 우리 인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쉰 지가 3개월 된 것 같아요. 근황 토크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바빴습니다. 죄송하고요. 올해 목표는 2020년에는 유튜브를 100편입니다. 10편 아니고 100편 찍어보겠다. 뭘 할까 하다가 저는 뉴스 콘텐츠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해보고자 배달의 민족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배달의 민족이 5조에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엑시트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딜리버리 히어로가 독일 회사가 5조를 들여서 배달의 민족을 인수했다. 그래서 김봉진 대표가 배달의 민족을 팔았으니까 이제 게르만 민족이냐, 김봉진 대표의 엑시트인가, 아니면 아시아 시장을 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인가, 혹은 회사가 지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한 거다. 그거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런 거는 좀 약간 사석에서 술자리 토크로 내가 맞네 하기 좋은 얘기인데, 어쨌든 김봉진 대표는 우아한 형제들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해서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뭐냐? 딜리버리 히어로가 한국 배달 시장 1위를 인수하는데 5조를 썼대요. 딜리버리 히어로가 어떤 회사냐면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 이런 거를 하고 있는 푸드테크라고 분류되는 장르의 업체입니다. 5조를 투자를 했어요. 5조. 그러면 얼마나 벌어야 될까요? 1년에 한 7, 8%에서 10%쯤은 벌어야 5조를 투자해가지고 되게 쉬운 셈이에요. 5조 투자해서 5천억 벌면 10년이면 빠진다. 물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1년에 5천억을 벌 수 있으면 회사 가치가 한 15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평가가 돼서 회사 가치를 엑시스를 하는 방법이 요즘 많이 있긴 하지만 5조를 몇 년 동안 회수한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5조를 던졌을까? 여기서 우아한 형제들의 2017년, 18년 이 성적표는 나와 있죠. 2019년은 아직 안 나왔지만 배달 시장이 50%쯤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지난 4년간 60% 이상 성장을 했으니까 2020년도에 배달 시장이 50%쯤 성장한다고 보는 건 크게 무리수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보면 배달의 민족은 2018년도에 매출을 3,192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585억을 기록했어요. 꽤 좋습니다. 이때 김봉진 대표가 이제 전쟁은 끝났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2019년에 이 판이 쉽지 않아집니다. 요기요가 47%씩 마켓시어를 가져가면서 다시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돼요. 그리고 2019년 말에 요기요를 가지고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천하통일을 해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배달의 민족이 50%쯤 성장한다고 하면 4,788억, 한 4,800억쯤 2019년에 팔고, 영업이익은 제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469억인데 이 추정치는 굉장히 불투명해요. 왜냐면 판매 촉진비랑 광고 선전비를 매출의 5%쯤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건 매출액으로 추정한다기보다 거래액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좀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는데, 2020년엔 어떻게 되냐? 2020년에 배달 시장이 50% 성장하고 배달의 민족 기준으로 2배를 해볼게요. 왜 2배를 하냐면 요기요랑 합쳤으니까 합쳐서 보자 이거죠. 매출은 1조 한 4천억, 영업이익은 한 6천억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 영업비용은 어떻게 추정된 거냐면 매출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영업비용이 2배로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에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원 충원을 했기 때문에 80%인 거지, 매출이 2배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BEP가 넘는 구간이었다면 영업비용이 사실 안 늘어날 수도 있어요. 수익 극대화를 하자고 하면. 근데 이제 배달의 민족은 80%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늘어난다고 보고 조직이 한 2배 됐으니까 2배가 된다고 봅시다. 대한민국 배달 시장을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다 먹었다고 하는 가정하에는 무려 6천억의 영업이익이 추산이 됩니다. 조금 과장될 수 있어요. 이런 독점 효과가 발생을 하면 엄청나게 좋겠죠. 바로 회사 평가는 한 20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5조 투자해서 1년 만에 5조 먹기,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됩니다. 이건 되게 희망적인 수치고요. 아마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텐데, 이거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될까 라는 거를 보면 나름 합리적인 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인구의 뭐 5, 60억 되는데 5천만이니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전 세계에서 소비시장이 제일 큰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소비시장과 한국의 소비시장, 이 배달시장을 비교했을 때 미국과 한국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거 쭉 보시면 주요 도시 뉴욕,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서울, 부산 더하면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더 좁고 레스토랑들이 밀집해 있어요. 그러면 배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는 한국 시장에 무려 5조를 베팅했구나. 김범진 대표님은 행복하겠고, 우리는 배달의 민족에 입사를 했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입사는 못했고 배달의 민족에서 나를 뽑아줄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한 단계만 더 나가 봅시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할 만한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시장에 있으면 내가 중간만 해도 우리 비즈니스도 성장을 합니다. 물론 성장하는 시장에서 노력해서 내가 상위 한 20%쯤 있을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배달 음식 시장이 간단하게 보면 1.5배씩 50%씩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배달 음식 시장이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해보면 뭐 집에서 있는다, 욜로다, 혼밥 쪽이다, 뭐 이유는 많이 있어요. 이유는 많이 있는데 제일 큰 걸 봅시다. 우리 10년 전에 우리 짜장면 많이 먹었어요. 짜장면집 제일 큰 멘트가 뭡니까? 한 그릇만 주문해도 배달해준다. 그래서 우리 막 짱깨라는 약간 비하어를 쓸 만큼 짜장면 많이 먹었다고 말이에요. 요즘 옛날보다 짜장면 덜 시켜 먹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배달 음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객단가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가 3만 달러를 넘게 버는 인당 국민소득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배달 시장이 커져. 그리고 나는 경기가 안 좋게 느껴져. 그럼 이런 선택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초저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박리담회로 쫙 뿌려야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랑 경쟁을 해야 되냐면 편의점이랑 경쟁하셔야 돼요. 편의점에 가면 보통 김밥이 1,200원에서 1,500원 정도 하거든요. 편의점 김밥을 한번 드셔보시고 내가 1,500원에 이 김밥을 만들어서 팔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대부분이 불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서브는 또 개소리를 했네.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음식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니즈가 커지고 있냐면 내가 밥을 주문해서 먹어. 어플로 시켜 먹는데 짜장면 좀 질려. 족발도 좀 질려. 물론 족발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저 족발 사랑합니다. 근데 좀 다른 게 먹고 싶어. 살도 좀 덜 찌고 맛있으면서 웰빙이었으면 좋겠어. 뭐 요구하는 게 많아 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카테고리의 위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비어 있어요. 배민 보면 제일 큰 게 이제 배민 라이더스 시키라고 좀 되어 있고 뚜루루룩 보다 보면 아시안 양식 카테고리가 그렇게 풍요롭지 않아요. 경쟁자들이 좀 만만한 시장을 가야 돼요. 태국 음식, 뭐 멕시칸 푸드, 이탈리아 음식 같은 것들. 이게 아시안이랑 양식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합쳐놨을 만큼 여기 카테고리가 그렇게 붐비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플레이어가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12,000원짜리, 15,000원짜리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한 끼를 때우는 게 아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한식을 추천하지 않냐면 요즘 유행어 좀 지나갔나요? 국밥충. 국밥을 가성비로 이긴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국밥을 실제로 말고 있는 이모님들 보시면 거기 노동력과 그 많은 시간이 그냥 갈아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이기시려고 그래요? 못 이깁니다. 국밥은 버리고 갑시다. 그래서 저라면 이런 세팅을 해볼 것 같아요. 내가 메뉴는 굉장히 축소해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로 맛있게 해서 공유 키친에 들어가서 실험을 해볼 것 같아요. 카테고리 위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달 범위를 다소 넓히더라도 메뉴 5개, 3개로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우리 식당에 아무리 단골이라고 맨날 우리 집에서 밥 먹진 않아요. 요즘 보면 이제 유튜버가 사장님이어서 떡상한 식당들이 있는데 유튜브가 생각보다 공이 많이 듭니다. 인스타그램 정도는 추천할 만해요. 오늘은 이 식재료가 좋아서 저희 식당의 이 메뉴는 원래 맛있지만 좀 더 맛있습니다. 이런 인스타그램 정도는 하루에 10분, 20분 들이셔가지고 사장님이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돼요.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 하면 광고비 줄여도 된다는 얘기냐? 이건 아니에요.
울트라콜 광고는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광고비가 줄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더 수익이 좋아지냐면 기본 광고비 두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정도를 하세요. 블로그가 예전만큼 치열하지가 않아졌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2개나 이렇게 3개 정도 블로그 써주시고 인스타그램 하루에 한 3장씩 이렇게 좀 쌓아 나가시면서 배달의 민족 댓글 관리 이런 정도를 하시면서 나는 이 카테고리 위너다. 아시안 양식에서 나는 태국 음식을 잘합니다. 요 정도 하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유니콘 스타트업이 1조에 팔리고 2조에 팔리고 5조에 팔리고 이거 가십거릴 수는 있지만 우리 삶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허무맹랑한 도전보다는 나는 송파구에서 제일 맛있는 태국 배달 음식점을 해서 일단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거야. 이런 식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가십 컨텐츠와 창업 컨텐츠를 좀 섞어본 아마 이쪽 정도가 이서블의 썰이지 않나 싶어요. 오늘 이 영상 봐주신 인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영상 많이 올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셔도 후회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댓글 보면서 저랑 소통도 하시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 사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게 얼마나 지적 쾌감이 되는지 즐거움인지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다만 제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너무 악플 달아주시면 제가 되게 의기소침해지고 힘들더라고요. 조금 자제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유튜브 100편을 찍는 거랑 제가 철인 3종 경기를 도전을 합니다. 7시간 정도 완주를 목표로 도전해보고자 합니다.